자, 몇 번으로 들어간다? 91번. 이제 막바지에요. 조세 총론 파트네요.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어디에서만 쓰는 용어다? 지방세에서만 쓰는 용어예요. 국세에서는 뭐라 그래요? 가산금을 납부, 지연 가산세라고 그래요. 가산금은 지방세만 쓰는 용어라고요. 국세에서는 두 가지를 합쳐서 뭐라 그래요? 납부, 지연 가산세라는 용어를 써요. 그러니까 지방세만 쓰는 용어입니다. 자, 가산금 몇 프로부터? 3%지. 3김 3%, 5% 틀렸잖아요. 기억 X. 자, 니은. 자, 가산금은 연체이자는 1개월이 지날 때마다 0.75씩 붙어요. 0.75%. 몇 개월을 초과 못한다? 60월을 초과 못한다. 한 달까지는 무조건 3% 붙는 거예요.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월할 계산합니다. 0.75%씩 무한대가 되면 안 되죠. 60월을 초과 못한다. 5년. 월할 계산이니까 60월. 그리고 중가산금의 합계액은 몇 프로를 초과하지 못한다? 45%. 그럼 60월이잖아. 0.75에 60을 곱하면 6, 5, 30, 6, 7, 42, 45%를 초과 못하죠? 6, 5, 30, 6, 7, 40이니까 45%를 초과 못해요. 곱하기 6, 5, 30, 6, 7, 42. 그래서 체납된 조세의 중가산금은 45%를 초과 못해요. 그럼 총가산금은 몇 프로를 초과 못한다? 48%를 초과 못한다. 두 개를 합쳐서 물어볼 때는 3과 45니까 48%를 초과, 단중을 물어볼 때는 45가 답이에요. 전체를 물어볼 때는 48이라고요. 45 중가산금을 물어보니까 총가산금을 물어보면 48이에요. 중. 그 다음 무조건 붙는 게 아니라 지방세는 얼마 이상만 붙어? 30만 원 이상만 붙어요? 미만은 안 붙어요? 미만은 안 붙어. 그럼 30만 원 여부 따질 때는 어떻게 따진다? 둘 이상 세목이 함께 적혀 있을 때는 세목별로 판단해요. 자, 여기 보세요. 재산세 고지서가 날라오잖아. 3개 이름이 날라오죠? 4개가 날라오잖아. 재산세, 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 소방분이 날라오잖아. 고지서에 여러 개 있을 때는 합산해서 30만 원을 따지는 게 아니라 세목별로 판단한다. 합산하여 판단한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럼 기억만 틀리고 다 맞네. 틀린 거를 물어보죠?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다? 1번. 자, 92번으로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성립시기. 성립시기를 물어보네요. 틀린 거를 물어보네. 기억, 소득세는 1년 단위로 과세하죠? 소득세는 1년을 뭐라 그래요? 과세기간.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한다. 지급할 때마다 성립하면 안 되죠. 과세기간이라는 용어가 존재합니다.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자, 그 다음 예정신고하는 소득세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하잖아. 그럼 예정신고는 양도한 날에 말일부터 몇 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거요? 2개월 이내에 신고하잖아요. 예정신고는 말일부터 2개월. 그럼 말일날 성립식입니다. 성립하고 2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거예요. 그럼 말일이 되면 세금 낼 의무가 성립한다. 예정신고는 2개월이 들어가면 안 돼. 2개월은 신고기한이에요. 그다음 말일날 성립한다. 맞는 거예요.
2개월은 신고기한이라고요. 자, 그 다음 농특세 세 글자로 뭐라 그래요? 부가세. 농특세와 지방교육세는 부가세니까 본세랑 같이 성립하죠? 본세. 납세 의무가 뭐다? 성립하는 때 같이 성립한다. 본세 따라가니까 본세랑 같이 성립한다고요. 농특세나 지방교육세는 됐어요? 그럼 디귿 틀렸네. 디귿은 기역으로 가야 맞아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는 기역으로 가야 된다고요. 본세 납세의무가 성립할 때 같이 성립해요. 지방교육세와 함께. 근데 리을은 뭐다 이거? 납부지연가산세입니다. 국세에서는 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라고 그러죠? 이거를 얘기합니다. 이거 3%. 지방세는 뭐라 그래요? 가산금. 국세는 뭐라 그래요? 납부지연가산세. 고지서가 날라왔잖아. 고지서가 날라와. 납부를 안 하면 몇 프로부터? 3% 가산금. 지방세에서는 가산금. 국세에서는 뭐라 그래? 납부지연가산세. 고지서. 3% 고지서 가산금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건 언제 붙는 거야?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3%가 성립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납부기한이 경과할 때 성립한다. 이거 뭐라고요? 3%에 대한 가산금을 얘기하는 거야. 고지서 날라왔잖아. 납부 안 하면 무조건 3%부터 언제 붙는 거야?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붙는 거야. 그래서 5. 자, 그 다음 또 납부지연가산세네. 이거는 법정신고기한의 경우 1일마다. 이거 뭐예요? 지방세는 납부 불성실가산세야. 1일마다 몇 프로씩부터? 0.025%씩 붙잖아. 지방세는 납부 불성실가산세, 일별가산세. 이거 기억돼요? 신고불이 아니라 납부 불성실가산세. 그러나 국세에서는 이거를 뭐라 그래요? 국세에서는 납부 지연가산세라고 그러는 거야. 즉 이거는 일별가산세를 물어보는 거야. 일별, 1일. 그럼 이것도 뭐다? 납부기한이 경과할 때 붙는 거야. 결국은 1일가산세를 얘기합니다. 이거 1일 나왔잖아. 1일마다 그날이 경과할 때마다 계속 성립하는 거야. 1일 하루가 지나면 계속 성립해요. 그래서 리을은 뭐다? 고지서 3%에 대한 가산금 납부지연가산세예요. 그럼 2번은 일별가산세다. 일별 즉 납부불성실가산세. 국세에서는 납부지연. 그래서 1일마다 경과할 때마다 성립한다. 그래서 다 맞는 지문이에요. 그럼 틀린 거는 기역과 니은. 답이 1번이네요. 이 3%를 뭐라 그래요? 지방세에서는. 여기 봐. 고지서 날라왔잖아. 납부를 안 하면 3% 부처 가산금? 이거를 국세에서는 뭐라 그래요? 납부지연가산세. 결국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붙는 거야. 고지서 3% 가산금을 얘기한다고요. 그럼 1일은 뭐야? 이거를 얘기하는 거야. 1일 0.0이요. 그럼 그 1일마다 계속 붙어가는 거야.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경과야. 포인트가. 자, 93번. 자, 그 다음 성립확정. 필수 성립확정. 자, 소득세 나왔네. 소득세는 1년 단위로 과세하네.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하고 지대로 나왔네. 엔드 신고하는 때 확정된다. 맞죠? 자, 2번 종부세는 하루 과세 기준일에 성립하고 엔드 과세관청이 결정할 때 확정된다. 맞자. 종부세는 다만 신고하죠? 신고하면 어떻게 바뀌어? 신고하는 때
확정된다. 맞네. 자, 취득세는 언제 성립해? 취득할 때 성립한다. 60일은 신고기한이에요. 60일은 밑으로 내려오면 맞아. 60일 이내에 신고할 때 확정된다. 아무 때나 신고하는 게 아니에요. 60일을 지워야지. 취득하면 성립하고. 그 다음 신고하는 때 확정된다. 언제까지 신고해야 돼? 60일. 여기가 60일 들어가면 맞는 거야. 위에는 60일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럼 답은 몇 번이에요? 3번. 자, 4번은 뭐다?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는 어쩌고저쩌고. 등기 등록할 때 성립하고 and 신고하는 거죠? 신고하면 무조건 확정된다. 맞잖아요. 자, 재산세는 언제 성립해? 과세 기준이에요. 종부세랑 똑같잖아. 재산세는 오로지 결정만 하는 거죠? 과세관청이 결정할 때 확정된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라고요? 3번. 자, 94번으로 들어갑니다.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다. 자, 법정기일 전에 채권 담보, 갑이 저당권 설정 등기를 했다. 그러면 이거는 뭐다? 피담보된 채권과 조세 채권이 경합을 벌였을 때 우선 순서를 물어보는 거죠? 우선 순서를 물어본다. 그럼 법정기일 전에 뭐가 날라왔어? 저당권. 그럼 저당권이 우선 배당받아요. 그럼 뭐를 물어본다? 네 번째 줄. 피담보된 채권보다 우선 징수하는 조세가 아닌 거를 물어보네. 그럼 우선 징수하는 조세는 네 가지가 답이 있죠? 정부가 결정하는 조세, 재산세. 그리고 뭐가 있어? 종부세. 그리고 재산세에 뭐가 있다? 지방교육세. 그리고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이거는 언제나 피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잖아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뭐 상속세, 증여세도 있지만 그런 거 알 필요 없어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이에는 재산에 부과된 세금은 피담보된 채권의 설정 순서와 관계없이 항상 우선 나는 조세입니다. 그럼 우선 나는 조세가 아닌 거는 뭐가 있다? 신고하는 세금, 취득세, 등록면허세, 소득세야. 그래서 우선 나는 조세를 찾아라 그러면 네 개를 찾으면 되고, 우선 나지 아니하는 조세는 신고하는 세금을 찾으면 된다고요. 세 개. 이거는 누가 우선해요? 취득세와 등록면허세와 소득세가 피담보된 채권과 경합을 벌이면 피담보된 채권의 등기일과 신고일 중 빠른 거를 우선 배당받습니다. 비교를 한다고요. 이거는 비교 안 해요. 신고하는 세금은 신고일과 피담보된 채권의 등기일 중 빠른 것을 우선 받는다. 그럼 우선 나는 조세다, 우선하지 아니하는 조세다. 그럼 기억 X 우선 안 하죠? 비교해서 빠른 건다. 그 다음 등록면허세 X, 종부세는 무조건 우선한다. O, 소방분 O, 재산세 O. 근데 지방교육세는 어디에 지방교육세야? 재산세 O. 취득세의 지방교육세는 같이 신고하는 거야. X. 그럼 우선 나지 아니하는 거는 몇 개야? 3개. 우선 나는 거를 찾아라 그러면 몇 개로 답이 바뀌어? 4개로 바뀌어요. 아니하는 거니까 답이 2번입니다. 이건 4개, 3개, 7개 기억해야 돼요. 신고하는 세금 3개가 답이라고요. 답은 2번. 자, 그 다음 95번. 자, 뭐를 물어본다? 뭐, 이거 하나 업된 겁니다. 조세 채권과 일반 채권. 틀린 것 1번. 자, 1번. 뭐와 뭐가 경합을 벌여요? 재산세와 저당권. 재산세와 저당권이 경합을 벌이면 무조건 재산세가 우선하죠? 재산세가 저당권보다 우선한다. 아니한다. 틀렸네. X. 재산세는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한다. 아니한다. 틀렸네요. 자, 그 다음 2번은 종합부동산세와 전세권이 경합을 벌이죠. 그럼 종부세잖아. 종부세는 전세권보다 우선한다. 오! 그래서 기역, 니은은 둘 다 우선한다. 우선한다. 근데 디귿 취득세. 자, 취득세는 어떤 게 우선해? 여기 보세요. 취득세. 신고일과 등기일 중 빠른 것을 우선합니다. 그럼 신고일 전에 저당권이 들어왔나요? 후에 들어왔나요? 신고서를 제출한 후에 뭐가 들어왔어? 후에 저당권이 들어왔잖아. 그럼 뭐가 우선한다? 취득세가 저당권보다 우선합니다. 후에 들어왔으니까. 그러니까 저당권이 취득세에 우선한다. 틀렸죠? 취득세가 저당권에 우선한다. 후니까 빠른 거. 그러나 이 지문이 전이면 맞는 지문이야. 전에 저당권이 들어왔으면 빠른 게 뭐야? 저당권이 취득세보다 우선해요. 후에 들어왔어. 포인트가. 그럼 빠른 게 뭐야? 취득세가 저당권보다 우선한다. X예요. 그러나 전에 하면 옳은 지문이에요. 그 다음 리을 강제집행비용은 강제집행비용 1순위죠. 세금보다 무조건 우선한다. 우선해야죠. 강제집행비용. 그래서 국세에 우선한다. 오! 자, 그 다음 미음은 뭐다? 미음은 조세채권이 이제 1순위입니다. 1순위로 결정되면 조세채권 간에도 우선 순서가 있어요. 뭐가 우선해? 1순위가 담보돼 있는 거, 담보에 등기된 거. 그 다음 압류만 하고 등기는 안 된 거. 그 다음 압류도 안 하고 세금 달라고 교부 청구하는 거. 이렇게 조세채권 간에도 순서대로 배당을 받는다고요. 그럼 이 지문은 압류와 담보가 부딪히죠? 그럼 뭐가 우선하는 거야? 담보가 압류보다 우선한다. OX. OX. 압류가 담보보다 우선한다. 틀렸잖아요. 담보가 압류보다 우선한다라고 그래야 돼요. 국어실력 테스트에 지금 X. 그럼 틀린 게 몇 개예요? 몇 개? 3개? 답이 몇 번? 뭐가 틀렸어요? 기역, 디귿, 미음 3개. 그래서 94번 업된 문제가 95번 문제에 지금 이번에 나올 차례입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죠. 95번. 96번이네요. 자, 96번은 뭐를 물어봐? 징수금의 소멸 사유. 소멸되는 사유는 법적으로 몇 가지가 있다? 5개밖에 없어요. 딱 5개가 답이야. 나올 때만. 자, 납부 O. 납부하면 소멸되잖아. 그 다음 결손처분 X. 그 다음 제척기간 만료 O. 충당 O. 오른쪽. 납세자 사망 X. 부가 취소 O. 철회 X. 소멸시효 완성 O. 그래서 소멸되는 사유는 5개밖에 없어. 이상한 용어 들어가면 무조건 아니야. 5개. 그래서 답이 몇 번이라고요? 5번. 5개가 뭐다? 납부, 제척기간 만료, 충당. 왼쪽이 3개예요. 오른쪽 2개. 부가 철회하면 큰일 나요. 취소, 소멸시효 완성. 97. 자, 전체 문제. 뭐를 물어봐?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정리 다시 한번 합니다. 이거 반드시 뭐는 알아야 돼. 이번 시험에 제척기간의 기산일. 제척기간은 원칙이 몇 년이야? 5년 안에 부과를 해야죠. 무신고하면 몇 년이야? 7년. 일반적인 거. 사기, 부정 등은 몇 년 안에 부과해야 돼? 10년.
제척기간. 이렇게. 그럼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언제다? 신고하는 세금. 신고하는 세금은 신고 기한 다음 날이에요. 다음 날. 다음 날. 정부가 결정하는 세금. 재산세, 종부세죠? 이거는 절대 다음 날 쓰면 안 돼요. 납세 의무 성립일부터 5년 안에 부과를 해야 됩니다. 둘 다 다음 날 하면 틀린다고요. 아까 배웠잖아. 정부가 결정하는 거. 재산세, 종부세의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납세 의무 성립일 6월 1일. 요거는 꼭 알고 가야 돼요. 이렇게. 제척기간의 기산일. 그럼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언제야? 자, 소멸시효는 몇 년 안에 돈을 거두면 된다? 5년이야. 단 국세, 지방세는 5억과 5천만 원 이상일 때는 10년 안에 부과를 해야 돼. 그럼 소멸시효 기산일은 뭐다? 뭐라고? 신고하는 세금. 정부가 결정해서 납부하는 세금 있죠? 무조건 둘 다 뭐다? 신고 납부 기한의 다음 날입니다. 그래서 소멸시효는 무조건 다음 날부터 5년 날에 거두면 됩니다. 그러나 제척기간은 하나만 다음 날이에요. 신고하는 세금은 소멸시효.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 안에 거둬야 돼. 고지서가 날라왔다. 정부가 결정하는 세금은 납부기한 다음 날. 자, 1번. 사기부정. 뭐를 물어본다? 제척기간. 제척기간 물어보죠? 몇 년? 10년 맞네. 자, 그 다음 2번. 무신고 했잖아. 신고서를 무신고. 제척기간을 물어보는 거죠. 7년. 자, 근데 3번은 조심해야 돼. 상속증여를 원인으로. 이거는 상속세, 증여세를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제척기간을 물어봐요. 원래 취득세는 제척기간이 무신고하면 몇 년이야? 7년이야. 근데 상속증여를 원인, 취득세를 무신고하면 10년으로 늘어납니다. 그냥 무신고는 7년이라고요. 10년 맞는 거예요. 취득세 제척기간, 상속증여가 붙으면. 자, 그 다음 이번에는 뭐다? 제척기간에는 중단이나 정지 사유가 없죠? 이 제척기간이 아니라 소멸시효에 붙는 겁니다. 그래서 중단 사유. 제척기간에는 중단이나 정지 사유가 없어. 어디에 붙는 거야? 소멸시효. 돈을 걷는 게 목적이잖아요. 5년 안에 못 거두면 소멸하니까 중단과 정지 사유가 있다. 그럼 중단 사유는 몇 가지가 있어? 4가지밖에 없어. 나머지는 다 소멸시효입니다. 자, 뭐가 나왔다? 분납기간. 자, 고지서가 날라왔다. 최고장이 날라왔다. 교부 청구, 압류 등이 있다. 중요한 거는 분납기간은 뭐다? 정지 사유야. 나머지는 소멸 사유고. 자, 고지서가 날라왔다. 고지서 독촉장이 날라왔다. 세금 달라고 교부 청구한다. 그래도 압류 등이 들어간다. 이거는 중단 사유예요. 기간자가 들어가는 거는 정지 사유라고요. 그래서 문제 풀 때 기간이 들어가면 정지 사유야. 기간이 없으면 중단 사유야, 다. 그렇게 풀면 돼요. 중단이 뭐예요? 이미 지난 기간을 인정을 안 해. 4년 지났어. 독촉장이 날라와. 다시 5년을 시작하는 거야. 근데 정지 사유는 4년을 인정해. 분납 기간. 나중에 1년만 버티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중단 사유는 몇 가지가 있어? 4가지밖에 없어요. 고지서가 날라와. 독촉장이 날라와. 교부 청구, 압류. 분납 기간은 뭐다? 세금 낼 의사가 있잖아요. 정지 사유라고요. 답이 4번이네요. 자, 이거 소멸시효. 자, 소멸시효는 금액 갖고 따져요. 원칙은 5년. 금액 갖고 따져요.
그래서 국세는 얼마 이상? 국세는 5억 이상. 국세 5억 이상 국세. 그럼 지방세는 5천만 원 이상이에요. 5억과 5천만 원 헷갈 5억은 국세. 5천만 원 이상은 지방세를 얘기합니다. 안 될 때는 뭐다 5년이고. 그럼 기산일 나왔잖아. 기산일은 언제야? 둘 다 다음 날이에요.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둘 다 다음 날이에요. 그러나 제척기간은 신고기한 다음 날. 정부가 결정하는 거는 납세 의무 성립일부터 5년이에요. 이거는 둘 다 다음 날 쓰면 안 된다고. 시효는 뭐가 나와? 이해가 나와. 나머지는 출제할 필요가 없잖아. 다 다음 날이니까. 이것만 출제하는 거야. 이거 다음 날 하면 틀려요. 나머지는 다 다음 날 다 맞춰요. 이걸로 출제하는 거야, 항상. 자, 98번. 자, 98번은 뭐를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자, 전체 문제. 부가, 징수, 불복 등등등. 1번. 자, 뭐다? 소득세. 자, 소득세잖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무신고지? 그럼 일반적인 세금, 국세든 지방세든 무신고는 몇 년? 7년. 제척기간은 7년이잖아요. 세 글자로 무신고 7년. 맞죠? 자, 그 다음 4번. 지방세에 관한 불복합니다. 불복 청구가 이의신청은 임의규정이에요. 이의신청을 안 하고 심판 청구, 심사 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의신청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2심으로 바로 넘어갈 수 있다. 그 다음 취득세는 원칙이 뭐다? 신고하는 겁니다. 예외가 보통 징수고 안 하면. 그 다음 4번은 뭐를 물어봐? 지방세. 뭐를 물어봐? 가산세. 어떤 가산세를 물어봐? 납부불 성질 가산세. 1일 0.02요. 맞잖아. 10만 원당 25. 납부를 물어보는 거야? 신고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요. 1일 0.02씩 풀어온다고요. 10만 원당 25. 옳은 지문. 그럼 답은 5번이네. 자, 지방자치단체 징수금 1순위가 체납처분비야. 강제집행비용. 2순위가 조세야. 3순위가 연체이자 가산금이야. 뒤바뀌었어요. 가산금이랑 조세가 뒤바뀌었다고요. 체납처분비, 그 다음 지방세, 그 다음 가산금 이렇게 순서대로 징수를 합니다. 그 다음 98번의 답은 몇 번이라고요? 5번. 자, 99번. 자, 면세점. 소액징수 면세, 최저한세. 딱 면세점은 어디에 있었어? 취득세에서. 소액징수 면제는 어디에 있었어? 재산세. 최저한세는 어디에 있어? 등록면허세. 최저한 6,000원 걷잖아요. 자, 등록면허세는 6,000원인 경우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징수한다. 맞죠? 고지서 한 장당 세액이 6,000원인 경우에는 6,000원을 징수해요. 6,000원이 안 되더라도 6,000원을 징수한다고요. 딱 6,000원은 6,000원까지만 걷는 거예요. 500원이다 그래도 6,000원만 걷어요. 그래서 고지서 한 장당 세액이 6,000원일 때는 결국 등록면허세를 징수합니다. 그 다음 2번 제3분. 제3분은 주민세는 뭐다? 660이 아니라 330입니다. 100평 이하. 참고로 알아두고 틀렸어요. 100평, 330. 이런 거는 통과예요. 아는 거에 답을 쓰라고요. 자, 취득세. 취득세는 면세점이 있잖아. 얼마? 50만 원 이하. 부과하지 않는다. 배웠잖아. 근데 왜 틀렸어? 왜 틀렸냐고요? 취득 가액이 50만 원이죠. 세액 틀렸잖아요. 가액을 신고하죠. 세액 틀렸어요. 가액이에요. X. 그 다음 재산세 2,000원 미만. 미만이잖아요. 배웠잖아. 징수하지 않는다. 징수한다 틀렸잖아. 미만. 그 다음 개인지방세 안 배웠잖아. 그래 똑같아. 2,000원. 미만이 없잖아 이거는. 그럼 2,000원부터는 징수한다. 않는다 틀렸네. 미만일 때만 징수하지 않나. 2,000원부터는 징수한다. 그래도 우리는 항상 뭐 갖고 답을 쓴다. 1번, 2번,
4번 갖고 답을 쓰는 거예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그럼 답은 몇 번이다? 1번. 그래서 1번은 뭐다? 500원이라도 최저 6,000원을 징수한다는 내용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최저한세가 있다고요. 최저한세금을 걷는다. 100번 한번 풀어봐요. 마지막 문제니까. 자, 여기 보자고. 1심이 뭐다? 이의신청. 불복합니다. 2심은 심사청구. 감사원장이 하는 거예요. 심판청구. 조세 심판원장이 합니다. 자관 2심이야, 이 용어가. 그래도 불복하면 3심. 행정소송으로 갑니다. 일단은 첫 번째 숫자를 정리해야 돼. 신청은 90일이야. 다 90일. 신청기간. 그 다음 결정도 며칠이야? 90일. 결정도 며칠이야? 다 90일이야. 지방세는 다 90일이라고요. 숫자가. 단 국세는 빨리 결정합니다. 국세는 90일이 아니라 결정기간이 뭐다? 30일입니다. 다 90일인데 이거 결정 하는 기간 30일. 불복하면 또 2심으로 넘어가죠. 신청기간은 다 90일이에요. 90일. 결정도 다 90일. 단 국세는 이의신청 결정기간은 30일이에요. 요거 하나만 주의하고. 자, 그 다음 이의신청은 임의규정이죠? 안 해도 돼. 안 하고 2심을 제기할 수 있다. 알아들었나요? 선택권이 있다고요. 이의신청은 임의규정이야. 안 하고 2심을 제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알아들었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자, 2심이죠? 자, 2심을 제기해야만이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2심은 필수야. 반드시 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2심을 안 거치면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번에 개정법이에요. 지방세, 국세 똑같다고요. 그래서 1심은 임의규정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선택사항입니다. 이거는 필수야, 필수. 2심을 거쳐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거 국세지방세 똑같아요. 이게 포인트예요. 자, 1번. 자, 이의신청을 물어보래. 그럼 90일 이내에 불복사유를 거쳐서 이의신청을 해야 된다. 그래서 뭐다? 지방세니까 90일 맞죠? 신청은 다 90일이야. 나 국세. 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90일이 아니라 30일이에요. 항변해. 항변할 때는 60일을 더 줍니다. 그러니까 더해서 90일이에요. 항변할 때는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고요. 중요한 거는 이의신청 결정은 지방세는 며칠? 90일, 국세는 30일 이내에 결정하는 거야, 빠르게. 그러나 항변할 때는 60일 이내에 제기하면 되고. 자, 중요한 거는 3번이다. 국세의 경우 필수 절차입니다. 필수. 심사청구와 심판정구 중 하나를 거쳐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맞죠? 맞잖아요. 근데 뒤에 뭐가 나왔어요? 지방세는 심판 청구를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틀렸네. 없다. 똑같이 가는 거예요. 올해부터는. 둘 다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2심을 해야만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없다. 틀렸어요. 답이 몇 번? 3번. 자, 그 다음 이의신청.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 그리고 공매처분은 며칠까지 보류할 수 있다. 30일. 60일이 아니라 30일. 자, 근데 5번 이의신청 등을 하려고 보니까 천재지변이 일어나. 그럼 연장할 수 있죠? 항상 연장은 며칠? 14일. 14일? 14일?
14일 이내에 이의신청, 이심 청구를 할 수 있다. 30일하면 안 돼요. 숫자가 세 가지가 나와. 14일, 30일, 30일, 9개월, 90일, 60일은 참고로 알아두고 중요한 거는 3번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끝났네요. 한번 71쪽 71번 한번 봐요. 아까 몇 번이야? 86번. 자, 86번 답은 3번이죠? 86번의 답은 3번이라고 아주 중요한 소멸시효의 기산일이에요.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언제라고 그랬어? 납부기 한 다음 날 12월 16일이에요. 답은 3번이라고요. 틀린 게. 그죠? 그럼 2번은 잘 들어요. 2번은 신고하는 경우잖아. 신고하는 경우는 납세 의무자가 종부세와 과세 표준을 신고할 때 확정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고하는 세금은 납세 의무자와 가표와 세액을 신고하는 때 확정된다. 다 수정했죠? 자, 질문 받을게요. 괜찮아요. 다 끝났는데 뭐 우리끼리다. 질문. 괜찮아요. 쪽팔린 건 순간이에요. 다 받아들이게 한번 해봐요. 뭐? 98번? 5번. 네? 5번. 징수금 순위는 지자체가 세금을 걷잖아요. 그럼 1순위는 뭐다? 지자체는 세금이니까 지방세야. 지방세를 먼저 걷어. 연체이자보다. 가상금보다. 근데 가상금이 가운데 들어오면 어떻게 돼? 연체이자를 먼저 걷죠? 그럼 지방세가 후순위가 되잖아. 또 지방세 가상금이 또 붙어버려, 이자가. 그렇기 때문에 연체이자 방지를 위해서 지방세, 가상금, 단 이거보다 우선 벗는 게 체납처분비예요. 강제 집행비용은 세금보다 1순위로 걷어요. 그 다음 지방세, 그 다음 연체이자 순서대로 배당을 받는다고요. 가상금이 가운데 들어가면 안 된다고요. 또 연체이자가 붙어요. 지방세에서. 자, 또 몇 번? 5번은 뭐다? 세금보다 우선 징수하는 게 뭐다? 지자체도. 압류등이 들어가잖아요. 강제집행 비용을 우선 걷는 거예요. 체납처분비를. 그 다음 후순위가 조세. 그 다음 후순위가 가상금. 또 몇 번? 그만해요. 개인적으로 질문하세요. 질문하라니까 코로나니까 질문도 안 하네. 좌우지간 오늘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줘서 고마워요. 그리고 특강에 참여해서 감사하게 생각드리면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번 시험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드리면서 오늘 수업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공법을 강의하는 고상철입니다. 자, 제가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건 뭐냐면 공인중개사를 여러분이 공부하시다 보면은 여러 가지 자료들, 뭐 OX 문제라든지 어떤 요약된 집약된 자료, 뭐 PPT 자료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 일일이 출력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보관하고 하는데 불편함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약간 또 해소도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하고 커뮤니티도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네이버 밴드라는 어플을 좀 활용할 건데요. 그 네이버 밴드에다가 자료를 올려놓은 거를 내가 다운을 받고 내가 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작하는 거 똑같이 따라 하시면 설치부터 사용 방법까지 말씀드릴 테니까 그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1단계 네이버 밴드 어플을 다운받습니다. 자, 그럼 네이버 밴드 다운을 어떻게 받냐? 자, 플레이스토어, 우리 안드로이드 버전으로 갈게요. 그래서 플레이스토어를 누르시면 화면이 바뀌면서 지금은 이제 컴퓨터 화면을 제가 이제 좀 크게 보이게끔 해놓은 거라서 여러분 핸드폰에는 아마 맨 위에 여기 검색창이라는 게 있을 건데 여기다가 제목을 넣는 거예요. 제목을 뭐라고 쓰냐면 네이버 밴드 아니면 밴드 이렇게 쳐도 돼요. 밴드 치면 제일 상단에 나오죠. 그래서 이제 네이버 요 밴드가 요 초록 색깔 바탕에 B자예요. 밴드.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설치 누르시면 됩니다. 자, 2단계 그럼 네이버 밴드를 일단 들어가셔야 돼요. 들어가서 검색하기 전에 밴드 어플을 누르면 위측 상단에 이 돋보기 모양이 있을 거예요. 이 돋보기 모양을 누르기 전에 우리가 이제 검색을 해야 되잖아요. 누르시면 검색 컨트롤 가요. 여기다가 우리 공수모라고 치면 돼요. 공수모 치고 엔터 치면 이제 그동안 이제 우리 공수모 관련된 게 나올 건데 제일 상단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네이버 33개가 밴드가 나왔는데 그 중에 여기가 1등이죠. 자, 그럼 이제 3단계 해당 공수모 밴드로 들어갔습니다. 그럼 들어가시게 되면 가장 첫 화면에 공인중개사 수험생 모임이거든요. 원래 그 수험생들만 위한 모임이기 때문에 시험 정보하고요. 어떤 자료들이 있어요. 뭐 OX 문제, 뭐 오지선다 문제, 그리고 이제 요약된 자료들 그런 거 공부할 수 있는 활용하는 어떤 밴드고요. 이 강의와 관련된 어떤 특강이 있다거나 할 때 공지사항 같은 거 그리고 지속적으로 교수님들께서 자료를 올려드릴 거기 때문에 요 관련된 자료 관련된 거 어떤 거 있는지 잠깐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4단계로 갈게요. 또 다른 꿀팁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바일 1일 학습이라는 건데 핸드폰으로도 내가 하루에 짬을 내는 시간, 예를 들어서 전철을 타거나 버스를 탄다거나 화장실을 간다거나 할 때 1일 그 공부 학습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메인 화면에서 위로 좀 올라가면은 모바일 1일 학습이라고 나올 거예요. 여기 있습니다. 모바일 1일 학습이라고 해서 시험 과목에 따른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올리시면은 여러분이 이제 그 시간 안에 이 문제에 대한 것을 읽어본 다음에 여기서 정답과 해설은 바로 보여지면 이거는 암기가 돼버리기 때문에 정답 해설은 맨 밑에 안 보이게 숨겨놨어요. 그래서 현재 밑으로 쭉 내리면 인지에 가서 쭉 내리면 요때 답이 나와요. 댓글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쓴 거는 내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 댓글 표시 보시면은 이런 거는 표정 좋아요 한번 눌러주는 거예요. 예. 그럼 여기서 내가 좋아요 그러면서 뭐 선생님 사랑해요 해도 되고 좋아요 이런 거 눌러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밑으로 가면 이제 댓글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댓글 남겨주시면 확인이 되는 경우에 바로 답글을 올릴 수 있게끔 실시간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과정과 같이 공수모 밴드예요. 공인중개사 수험생 모임 밴드를 줄여서 우리 공수모 밴드라고 하는데 이렇게 가입하시면 여러 가지 자료들 업데이트되는 거, 개정되는 부분 신속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 학습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꼭 가입하셔서 좋은 자료도 받고 매일매일 학습하시면서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는 부동산 실무 일반인들이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한 관련된 밴드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요. 일단은 검색창에다가 여기 365 부스라고 치시면 돼요. 365 부스인데 365일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예요. 네이버 밴드인데 요 365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 일단 이거 클릭하시면 현재는 이제 4만 명 정도 되는 밴드인데요. 우리가 일반인들이 어떤 부동산 정보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 이 정보를 얻기가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어딘가를 찾아본다고 해서 잘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전문가들이 하는 말들이 친밀성이 있는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믿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그래도 좀 손쉽게 찾아볼 수 있게끔 저희 이제 이 밴드에 구성된 전문가들이 정보를 좀 제공해 주는 거기 때문에 아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거고요. 내가 부동산 중에 토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상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나는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청약이 좀 궁금하다. 근데 그게 솔직히 어디 가서 물어보거나 어떤 정보를 찾기 쉽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밴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65일 내내 부동산을 어떤 공부한다는 취지로 밴드에 들어오셔서 질의응답도 하시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어 문의하시면 저희가 관련된 정보를 또 제공해주는 그런 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밴드냐면 한번 보시면은 지금 현재는 공지사항이 제일 먼저 나올 건데요. 이 공지사항은 기존에 있던 오프라인이 어떤 강좌가 있으면 그 강좌에 관련된 거 세미나라든지 그래서
평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접하지 못했던 강의들 있죠.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 공지를 좀 하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하나 좀 더 올리면 자 이제 우리 교수님이에요. 교수님 중에 상가 교수님이 최근에 예를 들어서 법이 바뀌었어요. 법이 바뀌게 되면 최근에 바뀐 법이 이런 바뀐 법이 있으니 중개업을 한다거나 투자를 할 때 좀 유의해서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라는 거를 올려놓을 거예요. 기존에 올려놓은 자료가 있으면 또 찾아보시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계속 밴드에서 소식을 받으시면 실전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부동산 관련된 내용 중에서 하나 더 보시면 이제 랜드프로에서 그 직접 우리 프로그램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까발리기, 부동산 부티크 뭐 이런 TV 관련돼서 부동산 팁 있죠. 예를 들어서 청약을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 강남권 아파트를 투자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정보를 쉽게 여러분들이 뭐 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것들을 시대에 맞게 흐름에 맞게 부동산 시장이 이제 요동치면 내가 지금 집을 팔아야 되냐 사야 되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정보를 들을 수 있는 밴드니까 시간이 나실 때마다 자주 들어오시고 저도 자주 들어와서 좋은 정보 남겨드릴 테니까 자주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동산 공법하고 부동산 토지 투자를 강의하는 고상철이었습니다. 자주 밴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